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브가 트레이드가 한창이어가지고 어제 이런 것들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어제 또 갱신해가지고 새로운 소식들은 주요 영입이라고 할 만한 거는 뭐 밑에 이런 정도. 샌디에고가 마이애미에 이제 좀 핵심 불펜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저스가 잭 플레어티 선발 자원을 영입했다는 거. 뭐 보시다시피 제가 좀 진하게 표기 안 한 것들은 뭐 불펜이라거나 야수들의 영입 같은 것들도 크게 좀 얘기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비교적 좀 조용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아니었나. 엄청 막 큰 이적, 빵빵빵 터질만한 이적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하네요. 자, 템파베이는 이제 타지 브래들리 제가 여러 차례 요즘에 9위도 미쳐있고 아주 미친놈입니다. 여기 적힌 것처럼 9경기 동안 지금 시즌 성적이 굉장하거든요. 0.82 9경기 동안 0.82로 그야말로 철벽이고,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 9위로 인한 삼진 개수도 엄청난데 제구도 상당히 좋고 작년에 비해서도 더 좋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홈런도 3번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지금 철벽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타지 브래들리가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는 지금 생각보다 불펜이 좋은 팀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너무 많이 팔았어. 아까 말했던 테너 스콧이나 뭐 브라이언 호잉. 테너 스콧은 말할 것도 없고 브라이언 호잉도 2.70 정도로 괜찮은 친구인데 다 팔았습니다. 마이애미는 이제 좀 제드치점 주니어 같은 타선에서의 핵심 같은 선수도 팔고 출혈이 너무 많아요. 이 와중에 로더리 무뉴즈가 나온다는 건데, 그래서 일단 템파베이 쪽으로 많이 쏠립니다.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로더리 무뉴즈 역시 가끔씩은 좋은 활약을 할 수도 있는 친구예요. 얼마 전에도 볼티한테 5이닝 6실점으로 쓰러지고 피홈런 3방 맞고 이런 게 있었는데, 무엇보다 무뉴즈는 지금 61타석 동안 피홈런이 18방으로 너무 피홈런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 2이닝 대비 피홈런으로만 따지면 무뉴즈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되는데, 이 와중에 템파베이도 최근에 뭐 홈런세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어제는 뭐 11안타 치고 좋았습니다만은 템파베이 빠따도 그렇게 막 길게 믿을만 하진 않아요. 이래서 이 경기가 단순히 타지 브래들리만 믿고 가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기준점도 7.5인데 마이애미가 7.5 기준 지금 오바가 8번이 있고, 이 오바가 전부 최근에 다 오바였었어요. 7.5 기준으로는 8경기 연속으로 오바를 뚫고 있다는 건데, 이거 역시 템파베이 빠따도 그렇게 믿음직스럽지가 않다. 마침 마이애미는 브래들리를 상대로 많은 점수를 낼 것 같지도 않은데 템파베이가 이 무뉴즈를 쓰러뜨릴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림 자체는 뭐 템파 사이드나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언더오버가 솔직히 단순히 템파베이도 최근에 7.5 기준 오버가 많았고 마이애미도 8번 연속으로 오버라고 한다, 이거만 믿고 가기에는 언더오버가 조금 빡센 감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요. 원래는 이게 오늘 트레버 로저스 등판 일정이었는데 로저스가 이적을 했죠. 그래갖고 무뉴즈가 나오는데,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 때 평소보다도 OPS가 가장 떨어지거든요.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 때는 템파베이 빠따가 가장 말을 안 들었다, 뭐 이런 거라서 언더오버는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뭐 템파 사이드로만 볼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고, 좀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브래들리가 잘 막아주고 지금 마이애미 거의 뭐 팀도 아닌 수준의 이런 지경이 있어서 무뉴즈도 피홈런이라는 분명한 약점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템파 사이드로 보는 게 제일 맞아 보이긴 하는데, 템파베이 빠따가 과연 장난질을 할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볼티모어 대 토론토 역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엄청 많이 팔았어요. 이 와중에도 뭐 주력 타자들은 많이 지키긴 했지만은 토론토도 좀 애매하게 셀러의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뭐 파울로 에스피노라는 좀 수준이 떨어진 선수가 나온다는 거. 에스피노가 올 시즌에 이제 4월달쯤에 등판이 2번 정도 있었는데 두 분 모두 다 2이닝 정도밖에 못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발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 뭐 불펜 데이를 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에도 방어율이 상당히 좋지가 않죠. 뭐 삼진이나 볼넷 이런 것들도 두드러지는 부분도 없고, 그냥 뭐 좀 레벨로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볼티모어 쪽을 보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이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도 토론토한테는 사실 역대 맞대결 같은 것들이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토론토 애들한테 39타석 동안 피안타율이 너무 높다. 3할 6푼 1리나 되고 이래가지고, 사실 제가 맨날 볼티모어의 전력이 지금 막 안정된 상태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이거는 뭐 건어 앤더슨이 부진한 것도 있고, 수비 쪽에서나 불펜 쪽에서 그날 따라서 컨디션이 너무 요동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약점인데, 그래도 어제 토론토 상대로 좋은 경기 해주기도 하고요. 코빈 번즈가 무난하게 6대2로 승리를 이끌기도 했는데, 저는 그냥 볼티 사이드로 보는 게 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뭐 뻔한 거죠. 그냥 저도 그 외에 이런 뭐 역배 가능성도 이런 것들을 내다보기 쉽지 않고, 그냥
그레이슨 로드리그가 토론토한테 약했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나 이 친구도 홈이랑 원정 격차도 꽤나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볼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키스 대 필라델피아 시리즈는 너무 재밌죠. 특히 요즘 양키스가 참 야구를 재밌게 하는 팀이에요. 재즈 치좀 주니어도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잘하고 있고 뭐 2경기 3경기밖에 안 했지만은 그리고 뭐 이제 스탠튼도 돌아와가지고 빠따 분위기도 많이 살아난 상태이고요. 스탠튼이 없는 기간 동안 그 이제 오스틴 웨스 같은 애들이 4번에서 잘해주기도 했다. 여전히 저지는 폭발적이고 그러니까 양키스는 글레이버 토레스나 DJ 르메휴 이런 애들 말고는 딱히 구멍이 없는 라인업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 최근에 분위기도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산체스라는 좀 강한 선수를 만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산체스도 보시다시피 최근 4경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5.8이라는 안 좋은 방어에다가 이 친구가 올 시즌 피홈런이 3방밖에 없는데 그 중에 2방이 최근 4경기에서 나왔어요. 이만큼 산체스도 특히 요즘에 흔들리는 게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뭐 양키스도 이 네스터 코르테스 올 시즌에 특히 홈이랑 원정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홈에서도 조금 아쉬워요. 템파베이 상대로 홈에서 4.1인 6실점으로 홈에서의 좋은 기세마저 꺾여버렸다. 더구나 오늘은 원정 등판인데 올 시즌 홈에서는 2.48, 원정 6.18로 원정에서 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코르테스 역시 양키스가 오늘은 선발을 믿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5경기도 분명히 안 좋은 게 보이죠. 특히 피홈런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들. 뭐 이런 와중에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냥 양키스가 요즘에 좀 야구를 매우 재밌게 하고 있다. 그래서 4연승도 달리고 있고 필라델피아는 최근 6경기 동안 1승 5패 상당히 안 좋아요 분위기가. 클리블랜드나 양키스 같이 어려운 팀을 만난 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또 뭐 피츠버그 상대 미네소타 상대로도 좀 꾸준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최근 들어서 많이 지고 있고 전력 분위기가 양키스 입에서는 확실히 안 좋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양키스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뭐 양키 사이드나 오바 쪽으로 보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필라델피아는 9.5 기준으로 언더가 너무 많았고 양키스는 오바가 엄청 많았거든요. 9.5로 잡아도 되게 어려운데요. 근데 요즘에 두 팀의 꼬라지 보면은 솔직히 오바가 맞아. 두 선수 모두 선발도 최근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도 겹치고 필라델피아의 빠따가 어수선한데 그래도 안타 숫자 자체는 적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 10경기 타율이 2할 2푼 3리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은 8안타 9안타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볼만 하고 코르테스 역시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또 저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또 볼게요. 두 팀 다 경기 후반부로 가도 어제처럼 굉장히 재밌는 야구가 나올 만도 하다. 그런 거라든지 이 경기 역시 저는 또 양키스가 아무래도 선발 때문에 좀 역배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양키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좀 불펜 소모도 많았어요. 그래서 경기가 길어질수록 좀 오바 가능성도 더 높아질 만도 하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치 대 미네소타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어제도 이거 오바 가능성도 좀 보이고 매치의 승사이드는 보긴 봤는데 오바 가능성도 보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날 미네소타의 데이비 페스타가 꽤나 잘해줬습니다. 이제 매치에서는 머나야가 아주 좋은 경기를 했죠. 7이닝 동안 뭐 삼진 11개인가 잡고 아주 좋은 경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점수가 안 난 게임이었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세베리노와 로페즈 모두 최근 3경기 정도는 모두 좀 안정감 있는 활약을 해주고 있다. 제가 여러 차례 로페즈의 좀 이제 회복세가 보인다 이런 얘기들 들었었는데 내일 또 이런 것들 세베리노는 미네소타한테 강하고 로페즈는 매치한테 약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뭐 근데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닌데 로페즈는 피아노 타율이 2할 9푼 5리 거의 3할 가까이 되고 세베리노는 2할 4푼 4리 아주 훌륭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봐줄만하게 막는다 이런 건데요. 그냥 이거는 요즘에 양팀의 빠따 분위기라든지 마운드 분위기 전부 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매치가 엄청 잘 치다가 확 가라앉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한번 17안타 치고 확 떴는데 어제도 5안타에 그쳤습니다. 미네소타는 안타가 2개밖에 없었고 이런 지경이어가지고 내일도 이렇게 OPS가 평소보다 한참 떨어진다고 해요. 사실 선발 왁구를 보나 뭐 이런 빠따 같은 거 봤을 때는 언더가 맞아 보이긴 하는데 그냥 도망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화싹 대 켄자, 이제 화싹이 구단 역사상 가장 긴 연패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16연패에 빠졌죠. 이 와중에 듀르소프가 나오고 켄자는 싱어가 나온다. 켄자가 선발 로테이션이 이제 로렌젠까지 더해지면서 레이건스, 싱어, 와카, 루고, 로렌젠 지금 5선발이 전부 다 탄탄해요. 이 와중에 싱어도 이제 작년에는 조금 부진했지만은 활약상 자체는 2020년에 필적할 만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 드류소프가
직전 경기에 너무 털려서 0.2이닝 동안 시애틀한테 8실점을 했습니다. 시애틀이 이때 좀 빵꾸도 많이 있었고 그 타격 면에서 기대할 게 없었는데 소프한테는 아주 엄청 많이 쳤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소프가 나름대로 한 5경기 정도 전부 6이닝가량 먹어주면서 퀄리 스타트를 꾸준히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싸게 올 시즌 이런 선발대 가운데서도 꽤나 볼만한 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직전 경기에 크게 털리는 바람에 김이 많이 빠졌습니다. 화싹의 분위기도 전혀 좋지가 않아요. 이 와중에 싱어는 또 화싹 상대로도 좋은 모습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피안 타율이 2할 2푼 3리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켄자를 누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켄자 역시 내일 이렇게 우한 상대로 원정 낮경기 때 안 좋기도 하고 빠따가 꾸준하지가 못합니다. 켄자도 어제도 승리를 하긴 했는데 뭐 4안타 치고 홈런 1개 뭐 4득점 내가지고 승리를 했지만은 그전 경기에 비해서는 많이 가벼웠었죠. 솔직히 뭐 그냥 켄자를 보면 되는데 소프가 저는 직전 경기를 딛고 잘할 만도 하다고 보고요. 켄자 빠따 역시 리스크가 많아 보여가지고 그냥 솔직히 좀 손이 많이 안 가고 켄자의 일반승 정도만, 이거는 마해는 못 갈 것 같고 그냥 일반승 정도만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미러키 대 애틀랜타 경기, 아시다시피 크리스 세일은 지금 경쟁자였던 잭 휠러가 직전 경기에 크게 쳐맞으면서 세일이 지금 내셔널리그 사이언 거의 유력 주자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세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동기부여가 충만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뭐 승수라든지 방울이나 전부 훌륭합니다. 근데 직전 경기도 빠따가 못해줘가지고 매치를 7.1이닝 2실점으로 매우 잘 막았는데 그 경기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어요. 노디 시즌으로 끝났고 경기는 패배를 했고, 그래서 일단은 세일 자체는 가끔 세금을 낼 때가 있지만은 그것도 정말 가끔입니다. 일단 세일한테는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평소에는 애틀랜타는 세일한테 득점 지원도 상당히 잘해준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페랄타 얘기할 때마다 올 시즌 매우 아쉽다는 얘기만 꾸준히 했었었죠. 긴 얘기는 안 하고 두 선수 모두 다 상대한테는 좋은 면모가 있다고 합니다. 둘 다 뭐 피안타율 같은 것들이 이제 1할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애틀랜타의 빠따가 요즘에 좀 돋보이는 부분은 홈런이었거든요. 어제는 1홈런에 그쳤지만 그 전에 4경기 동안 무려 홈런이 13개에 달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제는 애틀랜타가 14안타를 치긴 했지만은 5점에 그쳤고 홈런도 하나밖에 없었다. 요즘에 포스에 비해서는 약속된 게 없습니다. 오바가 나지도 않았었고 뭐 그런 것들인데 저는 그냥 일단은 애틀 사이드로 보는 게 좋아 보여요. 세일 등판인데도 상대가 뭐 페랄타, 지금 페랄타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애틀랜타가 1.66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페랄타를 좋게 볼 여지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선발 투수도 세일이 우위고 애틀랜타는 요즘 빅뱃이라는 홈런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곁들이면서 애틀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랄타 역시 올 시즌 114이닝 동안 피홈런이 16개면은 작년보다는 괜찮긴 하지만 피홈런이 적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텍사스, 보시다시피 세인트루이스가 내일은 맥그립이라는 이런 좀 그 새로 올려쓴 선수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히니는 최근 활약이 좋죠. 최근 10경기 동안 54.2이닝 3.13 그냥 준수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직전 경기 토론토한테 5이닝 동안 4실점 하면서 그 전까지는 꾸준하게 4실점 미만으로 했는데 하필이면 직전 경기에서 4실점을 박았다. 이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는 올 시즌 달리기 위해서 여러 선수들을 보강도 하고 상황이 나쁘진 않거든요. 이거는 텍사스가 오늘 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경기 세인트루이스한테 4안타로 1득점에 그쳤는데 그 전에 한 6경기 정도 동안 5번이 두 자릿수 안타였었어요. 꽤나 빠따 분위기가 좋았는데 직전 경기에서 확 식었다는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텍사스를 또 한 번 좋게 보기는 어렵다. 그런 게 겹치죠. 내일도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는 평소보다 빠따가 크게 하락한다는 점도 있고, 그러니까 선발 맞고만 봤을 때는 텍사스를 누르면 되는데 텍사스의 빠따가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도 텍사스의 뭐 배당이 나쁜 것도 아니고 텍사스 누르는 게 아무래도 역배 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긴 하네요.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대 워싱턴 경기인데 잭 갤런이랑 맥켄지 고어가 붙습니다. 맥켄지 고어 요즘에 상태 많이 안 좋은 건 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직전 경기 셀로한테도 5이닝 6실점, 그 전에도 꾸준하게 실점이 많아가지고 7월달에만 8.27입니다. 7월달 5경기에 너무나도 실점이 많고 다른 거보다 그냥 볼넷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냥 실점이 많아졌어요. 일단은 고어는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통산으로 봐도 맥켄지 호거가 이 애리조나 애들 상대로는 약한 모습도 있었다고 하는데 피안 타율이 3할 7푼 1리에요. 굉장히 높죠. 뭐 피장 타율이나 그 볼넷 같은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주긴 했습니다만은 고어가 요즘 들어서는 제구의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고 애리조나한테도 약한 면모가 있는데 그 잭 갤런도 뭐 아까 봤다시피 이런 뭐 승수라든지 방어율 같은 것들이
애리조나의 에이스다운 모습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갤런도 복귀 이후에 나쁘진 않아요. 종종 처맞을 때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선발은 요즘 안 좋은 고어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 있는 홈 갤런 이거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 양 팀의 빠따 차이도 사실 워싱턴이 못 치진 않았는데 이 애리조나와의 시리즈에서는 참 재수가 옴붙었습니다. 역전패도 당하고 애리조나가 최근에 이제 4경기 동안 14안타 2홈런, 5안타 2홈런, 14안타 2홈런, 어제는 22안타 3홈런을 쳤죠. 빠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애리조나 얘기를 할 때마다 터질 구석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들 맨날 들었습니다. 코빈 캐럴도 슬금슬금 살아나고 있고 뭐 케텔 마르테, 뭐 크리스티안 워커, 모레노 등등 되게 그냥 터질 구석이 많아요. 타선에. 피더슨도 그렇고 이거는 일단 저는 애리조나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요즘에 분위기도 그렇고 고어도 조금 털릴 것 같은데 잭 갤런 역시 아주 이런 훌륭한 투구 내용을 보장하진 않는다 올 시즌에는 그런 것들도 겹쳐 보여가지고 저는 오바도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스턴 대 시애틀 경기는요 이거는 요즘에 빠따 분위기는 사실 시애틀도 나쁘지 않고 보스턴도 나쁘지 않은데 엄밀히 말하면 보스턴이 조금 낫기는 하죠. 보스턴이 최근 10경기 중에 8번이 전부 다 두 자릿수 안타였기 때문에 보스턴이 최근 10경기 동안 타율이 거의 3할이에요.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 이제 커비를 만난다. 커비는 최근 10경기 동안 방울이 1.88입니다. 62.1이닝을 먹어주고 있고 그냥 너무 잘해. 커비가 원래 이러다가도 막 잘하다가도 가끔씩 좀 무너지고 원정에서 아쉽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홈이나 원정 편차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냥 잘하거든요. 이거는 커비 하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꼬입니다. 기준점도 커비 등판인데 9.1은 꽤 높은 거고 근데 하필이면 지금 시애틀도 빠따가 못 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빡센데 일단 배우 얘기를 하면은 방울도 꽤나 높은데 승수가 10승이나 됩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타선의 지원도 많이 받고 약간 그런 것들도 있는데 내일 경기가 낮 경기잖아요. 배우는 특히 낮 경기 때 방울이 상당히 안 좋은 편도 있어요. 그냥 이런 것들도 겹치길래 이거는 시애틀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배우가 그리고 시애틀 애들한테 이런 상대 전력도 매우 안 좋은 편에 있고요. 피장 타율이나 볼넷도 많이 줘가지고 기대 가중 출루율이라는 이런 2차 스탯에서 매우 안 좋게 지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겹쳐 보여서 시애틀 승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시애틀이 내 이런 지표상으로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는 평소보다 빠따가 많이 안 터진다고 하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워. 저는 그냥 시애틀의 승사이드 배당도 별론데 그거 말고는 할 얘기가 별로 없네요. 오늘 이런 경기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물브가 아다리들이 한쪽으로 다 쏠리지가 않는다니까. 다음 신시내티 대 시카고 컵스. 자 로돌로랑 핸드릭스가 붙는데 사실 로돌로도 안 좋았다가 요즘 들어서 슬금슬금 회복하는 분위기입니다. 원래는 그 이제 한 6월달 중순까지만 해도 되게 잘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7월달 들어서는 실점도 많아지고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이랬었는데 직전 템파베이한테는 6.2이닝 동안 2실점으로 꽤나 잘했긴 했습니다. 한번 이제 좀 그 반환점을 돌았다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카일 핸드릭스는요 그냥 지금 시즌 방울도 별로고 가끔 잘할 때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못해요. 컵스 홈에서 리글리 필드에선 신시내티 상대를 매우 잘하거든요. 최근 10경기 동안 뭐 옛날 전적도 많아도 2.80으로 잘했는데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 원정을 가면은 방어리 5.88로 굉장히 치솟는 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릭스가 이 신시내티 원정에서는 약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신시 사이드라든지 그리고 8.5 기준으로는 오바를 생각하고 있는데 8.5 기준으로 좀 언더가 많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긴 하는데 이거는 일단 신시내티는 빠따를 못 믿기는 합니다. 최근에 뭐 2경기 동안 9안타 12안타 치면서 다승리도 하고 7득점 6득점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신시내티가 잘 치다가도 금방 사그라들고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빡세요. 나는 그냥 일단 핸드릭스는 많이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로돌로 역시 직전 경기에 잘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바도 생각도 나고 저는 신시 사이드나 오바 뭐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휴스턴 대 피츠버그 경기인데 이 경기도 피츠버그가 좀 이제 대체 선발을 내세운 셈에 있습니다. 원래는 페레즈 등판이라고 했는데 페레즈가 이제 다른 팀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뭐 우드포드 같이 대체 선발이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딱히 우드포드가 올 시즌에 올랐을 때는 별로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짧은 이닝을 견디는 4이닝 정도 버티는 선발로 나오거나 롱릴리 뭐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 마이너리그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올린 것 같긴 합니다. 그냥 그거 말고는 단서가 없는데 이거는 프레머 발데즈 요즘 상승세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4경기 동안 뭐 2.16으로 좋았었고 피홈런도 하나밖에 없고 삼진도 많이 잡고 있는데 직전 경기 다저스전에서 발데즈가 엄청 잘했거든요. 6.1이닝 동안 4피안타 10K 굉장히 잘했는데 그날 경기에서 이 발데즈의 구속이
올 시즌 평속인 93.8보다도 거의 한 2마일가량 가까이 잘 나왔었어요. 한 1.7마일가량 더 잘 나와가지고 이 모습은 올 시즌에 특히 발데즈가 이렇게 싱커 구속이 크게 하락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그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이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구속이 크게 회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속 회복이라는 거는 안 좋다가 구속이 확 올라온 거는요, 이거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저는 이거는 휴스턴이 뭐 어제도 헌터 브라운 등판이었는데 패하지 않았냐, 그전에도 스킨스한테 당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저는 이거는 발데즈를 조금 믿어보고 싶습니다. 직전 경기 때 너무 잘했다는 거, 최근에 분위기도 좋고 특히 이런 구속이 돌아온 점. 그전 3경기 동안은요 사실 구속이 그렇게 좋게 찍히진 않았어. 그런데도 활약이 나쁘지 않았는데 직전 경기는 다저스라는 힘든 상대한테도 구속이 크게 올라온 점 이런 것들이 좀 돋보여가지고 저는 휴지 사이드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근데 휴지가 뭐 3연패 빠져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나 그래도 뭐 안타 숫자 자체는 적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휴스턴 한번 좋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샌디에고 대 다저스 경기, 딜런 시즈랑 커쇼 경기인데 제가 저번에도 커쇼가 복귀 등판이었었고 그 전에 리앱 등판 때도 구속이 안 나오고 좀 체력 문제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직전 이제 데뷔 등판 때도 샌프란시스코한테 4이닝만 던지고 내려갔고 72구만 던졌습니다. 많이 던지지도 못했고 내구성에서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다 뭐 이런 건데 아마 내일도 커쇼가 갑작스럽게 100구를 던진다든지 많이 던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길게 해봤자 한 5이닝? 진짜 잘 풀리면 6이닝?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직전 경기에서 노히터를 달성한 시즈를 만납니다. 시즈는 지금 7월달에 2.48로 상당히 상태가 좋고 이거는 텍사스한테 3.2이닝 유실점이 포함된 건데도 그래도 방어율이 매우 훌륭합니다. 최근 3경기 동안 6이닝, 7이닝, 9이닝 동안 전부 실점이 없었었고 그 3경기 동안 피안타가 2개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노히터도 포함이 돼 있고 그야말로 지금 시즈가 아주 미쳐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즈가 통상 다저스 상대로도 매우 좋았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샌디에고 사이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다저스의 팀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프리먼이 곧 돌아올 것 같긴 한데 다저스의 이런 빠따 상태도 별로고 오타니도 좀 침묵하고 있는 편에 있죠. 그 와중에 샌디에고는 최근 9경기 동안 8승 1패 볼티모어한테 한번 잡히긴 했으나 직전 다저스전도 5대0으로 꼴나가던 경기를 뒤집었다. 팀 상태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 지금 샌디에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한번 샌디에고 쪽으로 좋게 보고 싶습니다. 걱정스러운 건 샌디에고가 이렇게 불펜을 많이 썼다는 건데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 테너 스캇이라든지 호인 같은 애들도 데려왔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천사 대 콜로라도 경기, 프리랜드가 직전 경기에서는 잘하다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 전에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고 5경기 동안 매번 6이닝 이상 견뎌주고 참 잘했는데 샌프한테 4이닝 6실점을 했어요. 피홈런 2번 맞고. 근데 이건 조금 변명을 하자면은 이거는 피츠제럴드가 너무 좀 또라이급이긴 했어 그날. 프리랜드가 뭐 피안타가 적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일단은 제구가 너무 좋고요. 볼넷을 많이 안 주고 있고 저는 직진 경기는 좀 피츠제럴드가 너무 아웃라이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냥 프리랜드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딱히 상대팀 데이비스 다니엘이 훌륭한 투수도 아니고 특히 최근 2경기 동안 5.1이닝 5실점, 3.2이닝 7실점으로 고전하고 있기도 하죠. 그전에는 디트한테 8이닝 무실점으로 아주 좋은 경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경기가 또 좋지도 않고 사실 뭐 큰 믿음이 가는 경기는 아니에요. 요즘에 뭐 천사가 그리고 아주 못 치는 것도 아닌데 콜로라도는 뭐 에제키엘 토바 같은 애들이 16경기 연속 안타도 치고 있기도 하고 저는 그냥 콜로라도 승쪽 한번 보고 싶긴 하네. 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도 걱정스러운 거는 카이 프리랜드가 천사 애들한테는 피안타율이 3할 오픈 7리로 상대적이 좋지는 않다. 피장탈도 상당히 높은 편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운데 저는 이거는 천사가는 메리트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가능성은 콜로라도 쪽이 조금 더 있지 않나. 하지만 팀 분위기는 좋지 않다.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가지고 그리 갈만한 경기는 아니다. 이런 결론이 좀 나네요. 샌프 대 오클 경기는요 그냥 로건 앱이 홈등판이라는 거 하나 믿고 가야 될 것 같아. 샌프란시스코 요즘에 분위기가 나쁘진 않죠. 직전 경기는 이제 5안타밖에 못 쳐가지고 그 전에 5경기 동안 4번의 2자릿수 안타 빠따 분위기가 좋았는데 직전 경기는 5안타에 그쳤습니다. 시어스한테 엄청 막혔죠. 근데 뭐 이 와중에 로스 스트리플링 솔직히 말해서 스트리플링이 나오는 거는 좀 반갑다는 생각이 들죠. 스트리플링 이제 복귀 전에서 천사한테도 5.2이닝 동안 5실점 하면서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로건 앱을 믿고 가야 될 것 같아. 물론 로건 앱도 요즘 들어서는 원정 경기도 많았었고 실점 자체가 좀 많다. 7월달 들어서 4경기 동안 6.65로 좋지는 않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로건 앱의 홈등판이라는 거 하나만 제일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츠제럴드 같이 미친놈도 있고 라모스도 괜찮고 저는 샌프란시스코 쪽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냥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물부 경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스탯 같은 것들 어떤 투수가 졸라게 잘했어. 근데 그 팀은 빠따가 안 따라온다든지 좀 오늘 좀 오반할 만한 선발들이 나오네. 이런 경기가 두 팀 다 요즘 빠따 상태도 별로거나 좋았다가 최근에 안 좋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다리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오늘 물부가 어렵습니다. 올림픽 농구 얘기 조금 해보면요. 솔직히 푸에르토리코 대 세르비아, 미국 대 남수단 원사이드 하잖아요. 라인업 보면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솔직히 알바라도 말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좀 이제 G리그 선수라든지 그 각 팀에서도 주전급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NBA 리거 중에서는. 세르비아는 생각보다 이제 좀 아브라모비치 같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좀 잘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요키치가 있는 거부터가 메달권이라고 봐야 되기는 해요. 근데 세르비아는 직전에 미국한테 크게 무너진 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건 읽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코멘트를 못 달았습니다. 세르비아 코멘트를 못 달았고 뭐 긴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스탯적으로도 돋보이는 것도 없고 별로 할 얘기도 없다. 그냥 세르비아의 17.5마엔 잘 모르겠지만은 푸에르토리코가 뭐 직전 남수단한테 크게 대패한 것도 그렇고 2조에서는 최하위권이 맞아 보입니다. 알바라도 말고는 기대치가 거의 없다고 보고 저는 그냥 세르비아 쪽을 좋게 볼게요. 근데 17.5마인은 너무 큰 것 같기는 해. 근데 그렇다고 푸에르토리코의 프렌 이것도 자신감 있게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그냥 뭐 언더 생각도 조금 나기는 하는데요. 언더 생각 드는 거는 세르비아가 그렇게 좀 공격 루트가 뻔하진 않다는 거. 그리고 보그나노비치 직전 경기 컨디션도 안 좋아 보였었고.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언더라든지 세르비아 쪽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냥 안 가는 게 맞아 보여요, 이 경기는요. 미국 대 남수단은 일단 뭐 미국은 그냥 압도적이었습니다. 세르비아 상대로. 그냥 단순히 공격뿐만 아니라 올림픽 무대를 가니까 애들이 정신을 다 차렸죠. 그날 듀란트가 아주 또라이급이기도 했는데 드루 할러데이 수비력 또한 빼놓으면 안 됩니다. 르브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미국이 왜 미국인지를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미 금메달은 미국 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경기인 것 같은데 하필이면 남수단이요. 미국이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한 4경기 정도 평가전을 했는데 미국 상대로 가장 잘 싸운 팀이 남수단이었거든요. 연습 경기에서 한 점 차로 미국이 겨우 이겼었고 이것도 사실 그 마지막 포지션에서 거의 뭐 가브리엘이 폭행을 당하는 수준의 파울을 당했는데도 안 불렸고 그래갖고 미국이 겨우 이겼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남수단이 뭐 자유투를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장전을 가거나 승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었는데 어쨌든 미국이 연습 경기부터 남수단한테 크게 고전을 했다. 전반전에만 58대 44로 남수단이 이날 3점슛이 한 40%가 넘었고 미국이 25%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꼬일대로 꼬였었고 남수단은 꽤나 잘 풀린 경기였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남수단의 라인업에서는요. 웬넬 가브리엘이나 뭐 JT 소르 이런 친구들 말고는 보니까 뭐 중국에서 뛰고 이런 애들이 많이 있던데 근데 일단 돋보이는 거는 남수단은 전반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높은 게 보이고 그리고 다 길쭉길쭉하고 오펜시브 리바운드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전 경기 그 푸에르토리코 상대로 오펜시브 리바운드만 18개. 미국이 남수단의 이런 에너지 레벨에 고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오바라든지 그리고 좀 30.5는요. 물론 미국이 올림픽에서는 상대팀을 엄청 학살해댔던 그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막 50점 차로 대파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근데 뭐 연습 경기도 분명히 생각도 좀 해야 되고 남수단이 푸에르토리코 격파했을 때도 분명한 거는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훌륭했다. 그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남수단의 이런 외곽슛 같은 것들이 좀 터질지는 모르겠으나 30.5는 좀 과해 보이기는 해요. 그래갖고 나는 프렌이라든지 뭐 오바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싶네. 근데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 가능합니다. 상대를 뭐 50점, 60점 이렇게 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쉽지는 않은데 저는 미국의 마헨보다는 프렌이 맞아 보입니다. 30.5면요.